직장인들은 오르는 점심 밥값이 걱정이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식재료비 부담으로 한숨 짓고 있습니다. 2중, 3중 고난의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처지가 참으로 딱합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에 기꺼이 참여했고 최단 기간에 가장 많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세계가 이런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 정신에 감탄했고 블룸버그는 대한민국을 코로나19 회복력 1위 국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만 이겨내면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를 만날 줄 알았는데 다시 거대한 도전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되는 복합 경제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와 금리, 환율이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증시는 상반기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가 신냉전의 진영 대결로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제적 처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원인이 복합적이니 대응도 총체적이어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를 망라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혼연일체의 위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과거 경제 위기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혹독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상처도 채 아물지 않았습니다. 고단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국민과 국익이 정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당면한 경제 민생 위기를 이겨내고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양극화의 언덕을 넘어서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새 길도 열어내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국민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념, 계층, 세대, 젠더 곳곳에서 갈등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의 사명은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거꾸로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뼈아픈 일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치를 고쳐 다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헌법 제정 74도를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헌정사는 국민 통합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의 역사였습니다. 헌정사의 출발 자체가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일제치하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담아낼 큰 그릇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구성에 앞서 헌법부터 만들었습니다. 1919년 이렇게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우리 헌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1948년에도 정부 수립에 앞서 헌법부터 만들었습니다. 헌법 제정과 더불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또 하나의 유력한 수단은 의회주의였습니다. 독립지사들은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풍찬 노숙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임시정부의 행정조치는
임시의정원의 승인을 거쳐 집행했습니다. 낯선 타국, 기약 없는 망명 생활의 와중에도 밤새워 의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또한 6.25 전쟁의 한복판에서 문을 닫아 걸지 않았습니다. 피난 수도 부산에서도 쉬지 않고 국회 문을 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고 확신했기에 국회부터 연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회는 의장조차 공석인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습니다. 아직 원구성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 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시급히 원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헌절 아침에 다시 재헌의 정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재헌의 그날만큼 우리 헌법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강력한 구심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국민 통합의 유력한 수단인 의회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는 상전벽해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그리고 기후변화와 지역분권, 새로운 시대 과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5년 임기인 한 정권, 한 정당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는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돼도 갈등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헌정사는 대한민국 역사의 고비마다 헌법이 중심을 잡아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때 대한민국은 한 발 전진했습니다. 헌법이 제 역할을 다했을 때 대한민국은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엽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개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쳐왔습니다. 국민의 공감도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천에 나설 때입니다.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합시다.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냅시다.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혁이 아니라 국민 통합형 개헌을 추진합시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통합형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 방법, 범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개헌 자문회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의 헌정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겠습니다. 여야 정당에도 요청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승자, 독식, 패자, 전몰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 정의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 합니다. 담판 중심의 여야 협상 문화를 토론 중심의 여야정 협치 문화로 바꿔내야 합니다. 개헌을 포함해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과 선거법, 국회법을 망라해서 협력의 헌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질서가 격렬한 진영 대결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전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냉전의 국제 질서는 우리에게는 전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동맹과 발맞춰야 하는 것도 현실이고, 경제와 안보를 위해 이웃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실사구시의 의회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동맹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유연하고 균형 있는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을 국회가 앞장서 메워나가겠습니다. 당분간 당국 간 대화와 별개로 남북의 국회 간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남북 협력의 숨구멍을 열겠습니다. 이미 박병석 전임 국회의장께서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헌법 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한 궁극의 목표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헌정제도가 절실합니다. 갈등을 만드는 정치 시대를 끝내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 시대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민생의 안정도, 한반도 평화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정치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기 위해 꿋꿋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